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유경 기자, 선고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인데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 이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출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 앞으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언제 결론이 날지 세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성 기자, 박영민 기자 그리고 함상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법조 담당하는 백인성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두 건의 사건, 각각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최유경 기자가 보도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오늘 10시, 그러니까 지금이죠, 두 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제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이렇게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탄핵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인데요. 국회는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검찰청 등 안가에서 조사를 한 등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유죄의 증거를 무시한 채 불기소 처분을 한 후 허위 수사를 공표했다면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차별적인 수사, 기소권 행사로 헌법상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검사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 소추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담당하고 있는 박영민 기자에 계속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다음 날이거든요.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로 했다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건데요.
네,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현재 10시 4분 전해지고 있네요. 백인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024 헌나 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서 이 감사원장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요컨대 요지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장이 크게 4가지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청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그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것. 세 번째는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그리고 네 번째는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으로 탄핵 심판 소추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기각 사유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 의견으로서 탄핵 심판, 기각 사유가 읽어지고 있고요. 앞서 국회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는데 현재 방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었죠? 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는 4가지 사유로 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사유, 독립성 위반이라고 탄핵소추를 했고요. 두 번째 사유가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 감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세 번째로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회의록 등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에 한 기일 만에 변론 종결이 됐는데요. 오늘 결국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 결정입니다. 네. 이렇게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아직 헌재 결정문을 읽어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헌재 재판에 있어서 탄핵 심판이란 적어도 고위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헌이나 위법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그 위헌이나 위법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일 때, 위헌일 때 가능한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위헌 위법 측면도 있지만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기각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오늘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권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특혜 채용으로 청년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를 감사한 것도 포함돼 있고 검사 탄핵 사유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헌재에서 민주당의 국정 파괴 탄핵을 엄중히 심판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헌재 선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신속히 기각하라고 촉구해 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측에 대한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에 현명할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감사원장 탄핵도 인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가 백 기자님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판정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고요. 일단 직무 복귀가 됐기 때문에 관저에서 감사원으로 바로 복귀를 해서 그 감사원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방금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이제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현재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이 계속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수 의견이 모두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별개의 의견 순서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검사들에 대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쯤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사들 역시 오늘 탄핵 심판정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일단 검사들 역시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건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와도 또 이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은데요. 변호사님,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쯤으로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는 그 변론 기일이 2월 25일 날 종결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통상적으로 2주, 그러니까 전 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했던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3월 14일로 예상이 그렇죠. 됐었는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에는 이거를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봐서 아무래도 다음 주로 조금 연기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18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상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연달아서 선고하지 않는 거를 고려하면 월요일도 17일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3월 26일 날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2심 선고일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 같이 선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정치적으로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측으로는 아무래도 3월 20일이나 21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백인성 기자님께도 같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탄핵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언제로 좀 그 시점을 백 기자님께서는 좀 가늠하고 계십니까? 일단 법조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결론이 나올 거란 예측이 상당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전례를 보면은 금요일에 선고한 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14일이었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원래 전에 예측으로는 14일이었는데 아직도 그 예상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바로 전날에도 통보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원칙적으로는 그 오전에 통보를 하고 오후에 선고를 하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 전에 말미를 주고 선고 일정을 알렸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만약에 그 일정 통보가 내일 한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탄핵 심판 가운데 심리 기간이 제일 길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부터 5월 14일 결정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 심판에선 2월 27일에 변론이 종결돼서 11일이 지난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나왔죠.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평일을 열고 있어서 이미 가장 길어진 상황이고요.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인 내일 14일 선고가 됐다면 9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었는데요.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면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선고와 관련해서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고요. 뭐 행진 삭발 등으로 정치권은 좀 극한 대치를 보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민 기자.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과 삭발 투쟁에 나섰고요. 어제부터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8.7km가량을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헌재를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의원들의 개별적인 거리투쟁까지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참하려는 의원이 계속 늘면서 5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서 헌재에 또 입장이 나왔죠, 백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4가지 중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독립성 침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회가 소추 사유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관이다, 감사원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고 기일에는 경찰도 경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헌재 주변 학교들이 벌써 집회를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휴교를 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은 대규모 시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드론 금지 구역도 이미 설정이 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가장 높은 그 비상근무 등급인 가포 비상령 발령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포 비상령은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소요사태 등을 우려해서 전국적인 치안 유지, 이런 걸 우려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령이 되는데요. 경찰청장이 발령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 유형의 가포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가 정착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서 경찰력이 전부 총동원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날에는요. 서울에서는 가포 비상, 지방에서는 경찰력 50%가 동원되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는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선고 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사일 텐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윤 대통령 쪽에서는 선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의 결정에 전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만은 인용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선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는데 혹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여야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후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여야 지도부에서 반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한변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 어저께 그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거든요. 7일 이내에. 그게 일반적인 경우도 봐도 이제 항고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7일 이내 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는데 요번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구속 기간이라든지 관행상
이 관행상 사실은 날짜 계산으로 했었는데 이게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영장주의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뭐 전자로 형사소송은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면 인편으로 이 서류가 접수되고 법원에 그리고 다시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뭐 일견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 독점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보통 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일자 계산이라든지 시간 계산이 맞는지를 기존의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다퉈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아마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혹시라도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그 법원 행정처장이 지적한 부분하고도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보면은 재구속이 제한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과 관계돼서 다른 특별한 증거라든지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뭐 다시 구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으로 진행되는 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헌재에는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 같이 나올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요. 또 그 전에 헌재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빅 기자, 이거부터 짚어주시죠. 네, 감사원장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었습니다. 국회가. 그런데 방금 이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표적 감사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하위 사유들이 있는데요. 위법한 목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감사위원회 의결과 예고 통지 없이 복무감사를 개시한 게 감사원법 위반인지 이것도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다만 복무감사 과정에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산 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네.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득이한 결정이기 때문에 형법상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이런 형법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 같이 탄핵 심판 사건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런 예상이 나온 것이요. 변론 종결 순서, 이걸 감안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 이런 예상이 나왔냐면요. 앞서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지난해 10일에 국회와 최대행 사이에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 종결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렇게 순서대로 변론 종결이 됐는데요.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27일에 선고가 되었으니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왔고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재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탄핵이란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평가를 권한쟁의였지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 3명을 불임명했기 때문에 위헌이나 위법인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교 용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적인 파면에 이를 정도에 됐는지 그리고 이게 국가의 어떤 공익에
비교 형량을 해서 상당성 판단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 지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 뉴스특보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백인성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관한 탄핵심판 청구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끝으로 그 결과 전망해 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그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사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상황,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휘부 이런 검사들 3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서 30분이 넘어서야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상당수였는데 이 예상이 맞을지는